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사, 기적의 캠프 영상 일기 그 6번째 날입니다. 현시각부로 이제 선거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대망의 4월 13일 투표날이죠. 사실 저는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구평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왔는데요. 사하을은 총 9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평동, 신평 1, 2동, 다대 1, 2동, 장림 1, 2동, 감천 1, 2동으로 총 9개 동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권자 수는 약 16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선거 누구 찍었는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또 4대 선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보평, 직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비밀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호 2번 오창석 씨 찍고 왔습니다. 제가 봤는데 꽤 괜찮은 청년이라서 자,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꽤 괜찮은 청년이라서 뽑아주고 왔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사하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창석이 참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 징어 참 키는 작은데요, 다른 건 커요. 네. 그 꿈 같은 게 참 크기 때문에, 포부도 크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우리 동네 지역 살림꾼으로서, 또는 나아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소신과 의리, 정의에 입각을 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오늘 선거 사무원 어머님들과 함께 차를 탄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다대포 앞바다는 모래밭이었고 꽃게가 조금씩 지나다니면서 발을 담글 수도 있고, 모래밭을 직접 발로 체험을 하고 파도가 잔잔하게 들어올 때는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바다가 메워지고 인공 방파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치는, 투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작업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 앞에 사각사각 모래바닥이 느껴지고 꽃게가 예쁘게 지나가면서 일몰이 아름답게 바닷가가 펼쳐지는 공간을 원하세요? 아니면 인공 방파제가 막혀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공간으로 바뀌길 바라세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거와 투표, 정치는 내가 살 곳,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또는 내가 현재 이 사회와 동네 불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분들께 표를 던지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역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에요. 국민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주권이라고 하죠. 그 주권을 꼭 행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투표와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꼭 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공보물이라도 한번 보고, 인터넷 치면 요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처음 발걸음을 디디뎌야 다음 선거 때가 오면 나도 왠지 투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법안을 좀 추진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현행은 만 19세 이상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만 18세로 좀 조정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좀 나아가서는 몇 살 더 낮추고 싶어요. 근데 한 살 정도는 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긴 게 뭐냐면 1월 1일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왜 투표는 만 나이가 지나야 되죠? 만 나이가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투표, 선거 같은 경우는요, 몸의 체화가 돼야지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요, 내가 어떠한 곳에 표를 던질까에 대한 그런 익숙함을 던져줘야 성인이 돼서도 저는 투표하기가 쉬울 것이다, 따로 독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들이 알아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 19세를 만 18세로 강력히 낮춰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뭐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꼭 중요하다, 우리 삶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바닷가를 꿈꿀 것인가 방파제를 꿈꿀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투표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후보자를 만났고요. 기호 1번 분도 유세하는 걸 봤고요. 기호 3번 분도 유세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유세를 했고요. 역시 선거의 꽃은 연설 유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쉬냐라고 말씀하시세요. 주민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열심히 안 했니? 왜 목이 안 쉬어?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해명을 하자면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라 말씀을 드릴 때 복식호흡을 해요. 목이 쉴 일이 없어요.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이에요 어머니, 꼭 찍어주세요. 젊은 청년한테 한번 투표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목을 쓰면은 금방 나가겠죠. 근데 오늘부터는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목을 써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 챙겨야겠지만 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고 느껴요.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가 드러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오늘 제가요 선거 사무원 어머님들 발을 씻겨드렸어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거 사무원님 중 한 분이 제게 알로에 물을 갖다 주시고 영양제를 챙겨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창석 씨를 지지하면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을 했다. 꼭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몸 관리 정말 잘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꼭 기적을 쓰고 당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많이 뭉클했어요. 그냥 어떤 1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선거를 하면서 제가 참 SNS에서 편하게 글을 쓰다 보면 쟤는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무작정 즐기고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마치 비둘기처럼 비둘기 취급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딱 가면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느 분들이 이제 비둘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길인데 구차하게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죠.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후원금 여러분, 356-1124-4956-93 후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좀 어떤 걸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 세족식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발을 씻겨드렸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그 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저희 친어머니도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안쓰럽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발을 씻겨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도 숙여야 되고 비둘기처럼 취급을 당하면 그 앞에서도 웃으면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시니까 아들이 하는 행동이 못내 안타까웠을 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전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제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그 강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드리고 이 직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손혜원 후보 남편에 이은 역대급 반전.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제 친구가 링크를 보내줘서 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선거 운동원복을 입고 열심히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그 지난 30년간 갈등과 대립, 격렬한 투쟁을 거쳤던 부자지간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게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지난 시간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해 오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파란 옷을 입으시고 기호 2번을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장족의 발전, 어마어마한 발전,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한 엄청난 기적의 변화가 이곳 사하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어떤 분이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창석씨, 오창석씨 맞으시죠? 이렇게 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가 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오창석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려던 찰나에 그분이 저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창석씨 제가 16년간 새누리당의 진성당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창석씨 지지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말씀드렸더니 나는 적어도 정의와 합리가 있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보수가 이뤄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창석씨를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하을이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뺏는 자 마음이 한없이 궁핍하고 빼앗는 자 마음이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일 남았죠. 이 4일간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4월 13일에 나설 겁니다. 사실 오늘은 4대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준비한 4대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한 분께서 이 4대 공약 중 하나를 찬조 연설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찬조 연설을 덧붙여서 내일 4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가오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남았습니다. 주변 친척 지인분들께 사흘에 살고 있다면 오창석을 꼭 지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일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